8년 만에 재회, 한강의 노을 아래. 민우 씨, 저 임신했어요. 8년 전 그날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순간이 민우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때 민우는 너무 기뻐서 지수를 번쩍 안아 올렸다. 세상 다 가진 듯 웃고 행복에 겨워 밤잠을 설쳤다. 앞으로의 결혼 계획, 태어날 아이의 이름, 그리고 신혼여행지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꿈꿨다. 두 사람의 미래가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단 하루도 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민우가 잠든 사이 지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쪽지 한 장, 전화 한 통 없이 그녀의 모든 연락처가 끊겼고 회사를 무단 이탈했다는 소식만 들렸다. 민우는 미치도록 찾아다녔다. 지수의 집, 친구들, 지수가 다니던 회사까지. 온 세상이 멈춘 듯 지수의 행방은 묘연했다. 민우는 8년 내내 지수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가슴 한편에 묻어둔 채 공허한 삶을 살았다. 10월의 한강공원은 깊은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노랗게 물든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려 공중을 떠다니고 강물 위로는 붉은 석양빛이 반짝이며 유유히 흘러갔다. 쌀쌀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민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혼자 천천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했던 그는 해묵은 상념을 털어내려 오랜만에 이곳을 찾았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귀에 들어왔다. 민우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다. 벤치에 앉아 스케치하는 화가, 조깅을 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하고 평화로운 가을 오후의 풍경이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민우의 시선이 멀리 있는 한 여인에게 멈춰섰다. 검은색 긴 생머리가 바람에 흩날리는 뒷모습. 그 익숙하고도 낯선 모습에 민우의 심장이 쿵 하고 철렁 내려앉았다. 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 균형 잡힌 체격, 그리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저 특유의 손동작까지. 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민우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저 사람은 바로 지수였다. 임신 소식을 전한 다음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우가 미치도록 찾아 헤맨 바로 그 여인이었다. 설마.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비볐지만 착각이 아니었다. 민우의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한 걸음, 두 걸음, 지수를 향해 걷는 그의 발걸음에는 8년의 갈망이 담겨 있었다. 가슴 속에서는 그리움, 분노, 원망, 그리고 여전히 깊이 남아있는 지수에 대한 사랑까지. 온갖 감정이 뒤섞여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민우는 입술을 깨물어 감정을 억눌렀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다가간 순간 민우는 다시 한번 멈춰서야 했다. 지수 옆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지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걷고 있었다. 소녀는 무언가 신나는 이야기를 하는지 폴짝폴짝 뛰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순수한 웃음이었다. 그 순간 소녀가 지수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민우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다. 소녀의 얼굴이 눈에 들어온 순간
민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소녀는 마치 민우를 복사한 듯 그대로 닮아 있었다. 또렷한 외꺼풀이 있는 눈매, 오똑한 콧날, 그리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민우는 어머니가 간직하고 계시던 앨범 속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안 돼. 이럴 수가. 민우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모든 생각이 멈췄다. 8년 전 지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민우 씨, 저 임신했어요. 그날의 기쁨이 슬픔으로 변해 다시 떠올랐다. 지수가 사라진 후 민우의 아버지는 그 여자는 내 신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거야. 포기하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다. 라고 단언했다. 민우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고 신분 차이 때문에 지수가 떠났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8년을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지수는 민우 앞에 있었다. 그것도 민우를 꼭 닮은 소녀와 함께. 민우의 손이 떨려왔다. 목구멍이 메어왔다. 다가가서 모든 것을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녀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 이대로 돌아서야 할까? 민우는 제자리에 서서 격렬하게 망설였다. 바로 그때 지수가 문득 이상한 느낌을 감지한 듯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수의 시선이 민우와 마주쳤다. 지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지며 하얗게 질렸다. 지수는 입술을 떨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민우 씨. 지수의 입에서 민우의 이름이 새어나왔다. 그 목소리는 8년 전 그날처럼 떨리고 있었다. 민우와 지수는 서로를 응시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긴장된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엄마, 왜 그래요? 소녀가 지수의 손을 잡아당기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지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소녀를 바라봤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떨리는 손으로 소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우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수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수는 예전 그대로였다. 조금 더 야위었지만 여전히 청초하고 아름다웠다. 지수 씨. 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지수의 이름을 불렀다. 지수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다.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은 8년 전 민우와 지수가 자주 찾았던 곳이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미래를 이야기하던 곳. 지수가 처음으로 민우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곳. 그리고 민우가 지수에게 반지를 건네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여기 우리가 자주 오던 곳이잖아요. 기억하죠? 민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예, 맞습니다. 지수가 겨우 대답했다. 그 목소리엔 8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숨겨온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우의 시선이 다시 소녀에게로 향했다.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민우는 무릎을 굽혀 소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안녕. 민우가 최대한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지수의 치마 뒤로 반쯤 숨었다. 이름이 뭐니? 몇 살이야? 민우가 물었다. 소녀는 지수를 올려다봤다. 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윤이에요. 8살이에요. 하윤. 민우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천천히 되뇌었다. 민우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으려고 했지만 8년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섰다. 지수를 마주봤다. 지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지수 씨, 저 아이가. 민우가 말을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민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윤은 민우의 딸이었다. 8년 전 지수가 임신했다고 말한 바로 그 아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우는 황급히 지수의 팔을 붙잡았다. 아니에요. 일단 앉아요. 이야기합시다. 민우가 지수를 근처 벤치로 이끌었다. 바로 8년 전 두 사람이 자주 앉았던 그 벤치였다. 민우와 지수는 나란히 앉았다. 하윤은 두 사람 사이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왜 그랬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습니까? 저는 지수 씨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났다고요. 민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한참을 침묵하던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날 민우 씨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그리고 말씀하셨죠. 제가 민우 씨 곁에 있으면 민우 씨의 인생을 망친다고. 민우 씨에게 짐이 될 거라고. 민우의 몸이 충격으로 굳어졌다. 아버지, 돈을 주셨습니다. 많은 돈을. 그리고 제게 단호하게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아이와 함께. 아버님은 말씀하셨어요. 제가 민우 씨와 결혼하면 민우 씨가 회사에서 밀려날 거라고. 민우 씨의 가문과 배경에 걸맞지 않는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주주들과 이사진이 민우 씨를 후계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 제게 돌아올 거라고. 지수는 손수건을 꼭 쥔 채 말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민우 씨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민우 씨에게 그런 짐이 될 줄은. 아버님은 제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아이를 지우고 민우 씨 곁에 남거나 아이를 낳고 영영 떠나거나. 저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민우 씨와 제 사이에서 생긴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포기합니까? 하지만 민우 씨의 인생을 망치는 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민우 씨 곁을 영원히 떠나기로. 그것이 민우 씨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석양빛이 눈부셨지만 눈물이 흐르는 걸 감출 수 없었다.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는 지수에게 그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선택을 강요했고
지수는 혼자서 그 엄청난 무게를 짊어졌던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민우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저를 사랑한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던 민우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새벽에 집을 나왔습니다. 민우 씨를 다시 보면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이 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죠. 지수는 하윤을 끌어안았다.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뻔했죠. 하지만 하윤이를 처음 봤을 때, 그 작은 얼굴을 봤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고향에서 식당 일을 하며 하윤이를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하윤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민우 씨를 그리워했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미워하실 거라고, 저를 완전히 잊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까? 민우가 물었다. 하윤이 때문입니다. 하윤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빠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왜 자기는 없냐고.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다시 자리를 잡으려 했어요. 혹시라도 민우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을 품고. 하윤은 엄마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왜 울어요? 민우는 무릎을 굽혀 하윤에게 다가갔다. 하윤아, 나는 너의. 민우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미안합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민우가 말하고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민우는 한강을 바라봤다. 8년 동안의 오해와 원망, 그리고 지금 느끼는 감격과 혼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우 씨, 뒤에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냥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수 씨를 다시 만나서 기쁩니다. 정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요. 8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하윤이를 알아가겠습니다. 그녀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윤이만이라도 알아주세요. 하윤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윤이에겐 아빠가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지수에게 연락을 했다. 하윤이를 만나고 싶다고. 주말 오후 한강공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민우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다. 민우 씨, 지수가 하윤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민우가 일어서며 인사했다. 하윤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민우는 하윤을 위해 초코 케이크와 주스를 주문했다. 와, 초코 케이크다. 하윤이 좋아하며 말했다. 하윤과 민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다. 하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몇 주가 지났다. 민우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윤을 만났다. 놀이공원, 박물관. 하윤과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이제는 먼저 민우에게 달려와 안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우는 하윤과 지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하윤이 갑자기 민우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도 정말 즐거웠어, 하윤아. 민우가 대답했다.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8년 전 지수 씨를 만나셨죠? 그리고 지수 씨에게 돈을 주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민우는 단호했다. 그래, 그랬다. 그게 최선이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최선이라고요? 저에게 묻지도 않고 결정하신 게 최선입니까? 아버지, 저에겐 딸이 있습니다. 8년 동안 몰랐던 딸이. 이제라도 저는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하윤이를 인정해 주세요. 민우의 간절한 목소리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내 손녀를 보고 싶구나. 며칠 후 민우는 하윤과 지수를 집으로 초대했다. 하윤을 보는 순간 아버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윤이 수줍게 인사했다. 그래, 잘 왔구나, 하윤아. 민우를 많이 닮았구나. 아버지가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따뜻했다. 시간이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민우는 지수와 하윤을 만났다. 민우는 하윤을 위해 독서 단말기를 선물했다. 우와, 이거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하윤이 기뻐하며 소리쳤다. 민우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하윤은 민우를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민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우는 하윤을 꼭 끌어안았다. 그럼 하윤아. 불러줘. 아빠라고 불러줘.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윤도 울먹이며 말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민우는 주저앉을 뻔했다. 민우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봤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다. 민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 씨, 이제 그만합시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윤이를 위해서라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결혼해주세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지수와 하윤을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 아래에서 서로를 꼭 안았다. 몇 달이 흘렀다. 봄이 왔다. 민우와 지수, 그리고 하윤은 함께 살고 있었다. 8년의 공백을 채워가며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다시 한강공원을 찾았다. 8년 전 그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석양이 강물 위로 지고 있었다. 아빠, 저기 봐. 노을 정말 예쁘다. 하윤이 말했다. 민우와 지수는 하윤이 가리키는 하늘을 바라봤다. 민우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도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현재는 행복으로 가득했다. 한강의 노을처럼 따뜻한 새로운 시작이었다.